시대 늘어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생산성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춘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꿈의 실현을 돕고 있는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조한솔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춘천의 근화동 396이라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는 공지천 사거리 그쪽 근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 청년들 중에서 핸드메이드나 일러스트 기반, 창작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창작 기반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지금 17팀의 입주 팀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특히 춘천은 IT를 기반으로 한다던가 이런 약간 좀 특정적인 제품들 쪽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은 왠지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장르에 또 어떤 형태들의 입주가 좀 되어 있고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핸드메이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드는 그렇죠, 네.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인데 사실 분야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액세서리 만드는 이런 분야의 팀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죽 소재로 하는 가죽 브랜드들의 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패브릭 소재를 가지고 미싱이라고 하죠. 재봉 관련해서 의류나 이런 약간 소품들을 만드는 팀들까지 있어서 사실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특정 이렇게 어떤 분야다라기보다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좀 창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약간 핸드메이드, 수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일러스트는 이제 그림으로 요새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스티커류를 만든다든지 굿즈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약간 창작이나 창조성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3년이 된 거죠? 네,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한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지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들거든요. 혹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선정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일단 저희 센터도 춘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춘천시 조례에 따라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면 누구나 일단 입주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분야로는 핸드메이드나 일러스트 기반 이런 창작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하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 2년까지 창업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하고, 사용료 일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 밖에 역량 강화 교육, 판로 지원이나 이런 마케팅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어떠한 제품을 좀 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재능은 없어가지고, 네. 그럼 컨설팅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쵸. 저도 이제 주로 지역에서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주로 많이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꿈을 현실화시켜 주시는 역할을 같이 서포터즈 해주신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서 그 청년 창업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청년들의 지역 유출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나셨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고 또 곁에서 느꼈고 또 보시기에 춘천의 그런 일자리라든가 청년층의 창업 환경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창업 환경은 전국적으로 되게 잘 이제 구축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창업을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축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일자리로 본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나? 라고 보면 사실 부족하다고 저도 보여지는 면도 있어서 그런 일자리보다는 저는 이제 창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새 창업의 특징들은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번다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지역에 워낙 그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창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실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거냐가 요새는 되게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에 앞서 있는 청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뭐가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일반적인 틀에 박힌 직장은 싫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걸로 연결되고 또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면하시고 또 센터 이제 3년이 지나오시면서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기존의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IT나 지식 기반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제도들이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핸드메이드나 이런 창작 기반에 하는 청년들의 창업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들어오는 팀들은 사실 저희를 센터를 통해서 이런 창업의 혜택을 처음 받는 최초 지원 청년들이 많아서 만족도는 제가 느끼기엔 사실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창업에 선정이 돼도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없이라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해서 딱 맞는 팀들은 만족도가 좀 좋은 편이지만 조금 어긋나는 팀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게 더 점차 커지고 뭔가 어떤 한 자리를 잡게 되는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창업이 이렇게 실패라기보다 저는 포기가 실패에 가깝다 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초기에 청년들은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입주했던 팀들이 작년 이제 10월에 다 졸업을 이제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한 80% 이상, 90% 가깝게 다 지역에 이제 정착을 좀 해서 각자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성공이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더 현실에 나가서 창업을 도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졸업팀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들이 이런 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의 작가들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고 또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 기성세대의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정책들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게 좀 더 있을까요? 그 기존의 창업 틀에서 지금의 이런 니즈들을 해석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역에서 본다면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비어있는 창업의 영역이 어디에 있지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오히려 시나 지자체에서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창업 환경으로 그런 게 지금 사실 더 필요하다 보여지고 그런 걸 원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해석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게 더 맞는 현실이지 않을까?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핸드메이드는 나만의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정착화된 무언가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품들이 거의 다 그런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 이제 뭐 방송 보고 나면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가서 그걸 살 수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또 근데 다행히 그걸 이제 한눈에 다 만날 수 있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어떤 마켓인가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일대에서 저희 팀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미 핸드메이드 관련 활동하시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팀들 다 모아서 같이 이제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쉽게는 그 행사 때 오시면은 보실 수도 있고 또 각자 팀들이 다 인터넷으로 다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몰들 다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간 방문했다가 좀 괜찮은 팀들, 브랜드라고 저희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브랜드들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하셔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해서 그렇게 또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브랜드명을 잘 모를 때는 군화동 396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고 연동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시일에도 마켓이 운영이 되죠. 이달에도. 네,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25일에도 저희가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마켓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40팀 정도 저희 팀 포함해서
그래서 꽤 많은 팀들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앞으로의 근화동 396 지원센터 역할들은 더 커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향후의 비전이나 각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핸드메이드나 일러스트 창작 기반의 이런 청년 창업 모델들이 사실 전국에서는 춘천이 유일하거든요. 저희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저희 센터가 청년 창업 분야에 있어서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여기 입주하고 저희를 통해서 또 지역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걸 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